여러분 지금 콘도에 살고 계신가요? 캐나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집에 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저도 그랬지만요. 캐나다에 워홀을 오셨거나 아니면 유학, 이민 등을 하고 계시다면 캐나다의 콘도를 분명히 살아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첫 집 구매로 가장 많이들 고민하시는 게 아마 콘도죠. 그래서 오늘은 콘도 구경도 하고 집을 사는 모든 과정을 한번 제가 직접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같이 콘도를 사러 한번 가볼까요? 저뿐만 아니라 제 캐나다 노트 채널 보시는 분들께서도 마찬가지로 콘도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투어를 오면서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렸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밴쿠버에서 공인중개사 리얼터로 활동하고 있는 크리스탈 장 리얼터입니다. 오늘은 이제 보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저처럼 이제 일반인들 대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편하게 그냥 가르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보다 잘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저도 막 네. 이것저것 다 물어봐도 괜찮을까요? 네, 언제든지요.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 가장 먼저 사실 드는 질문은 네. 이게 콘도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콘도가 뭐죠? 근데? 콘도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비슷하고요.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한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지만 고층, 초고층 아파트인데 여기는 콘도가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하이라이즈 콘도랑 우드로 되어 있는 로우라이즈 콘도랑 두 가지 타입이 있거든요. 네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을 부분에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하나의 빌딩에 여러 명이 거주해 사는 거기 때문에 한국의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아파트 살던 사람들은 되게 네. 편하게 콘도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그런 이제 공용시설이 같은 것도 잘 돼 있으니까. 그럼 공용시설은 이제 어떤 게 있죠?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콘도는 네. 뭐 이제 비즈니스 룸이라던가 네네. 아니면은 이제 체스룸 같이 이제 게임룸이 가능한 곳이 있고 맞아요. 그 다음에 보통 운동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피트니스 하고 짐 할 수 있는 네. 그런 공간이 다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워크스테이션도 많이 들어있는 편이시고요. 양동분들이 많이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뭐 펫 와시스테이션이라든지 도그워크랑 이런 공용시설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현재는. 그리고 가장 저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밴쿠버 자체가 호텔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누구 그렇죠. 손님이나 가족 들어오실 때 지낼 공간을 찾으려면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데 여기 이제 대부분 어메니티 중에 하나가 게스트빗이라고 룸이 있어요. 컨시를 통해 가지고 부킹 네. 가능하시고요. 는 베드룸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 전체가 그러면 방이 두 개인 거죠? 네, 맞아요. 방 2개, 화장실 2개로 나와 있는 플로어 플랜입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세탁기랑 건조기까지 포함돼서 나와 있고요. 콘도를 보면 대부분 이게 같이 세트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네, 캐나다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어플라이언스라 해가지고 냉장고라든지 아니면 여기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같은 게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쪽이 이제 두 번째 화장실인데 여기는 화장실이 2개라 가지고 하나는 욕조로 되어 있고 하나는 이제 샤워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는 욕조가 있고 이제 큰 화장실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큰 화장실 여기가 사이즈는 솔직히 말해서 안에 있는 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제 네. 가장 큰 차이점이 이제 샤워 부스가 들어가고 욕조가 들어간다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가스레인지라든지 오븐 그리고 디시워셔 냉장고까지 다 포함돼서 나오는 경우예요. 이렇게 콘도를 처음에 사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 다 한 번에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한국이랑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이게 이제 이런 어플라이언스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좀 가장 편리한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이런-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요새는 다 이렇게 빌트인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솔직히 이렇게 보시면 어디 냉장고가 있는지 아니면 어디에 디시워셔 있는지 알기 힘들죠. 네. 그럼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네, 여기가 이제 들어오시면 큰 방으로 마스터 베드룸이에요. 확실히 아까 저희가 봤던 두 번째 방보다는 사이즈가 훨씬 크죠. 이렇게 가장 큰 방 이제 저희로 치면 뭐 안방. 네, 이거를 안방이죠. 마스터룸이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거죠? 네. 마스터룸은 조금 더 다른 공간이 있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클로짓, 옷장도 되게 넓어져요. 확실히 이쪽에 화장실이 인스윗 베스룸 해가지고 안방이 연결되어 있는 화장실이 또 따로 있고 보시면 이제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으시고요. 이렇게 이제 화장실이랑 안방 연결하는 곳에 드레스룸 있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너무 편하시죠. 이제 네. 일어나가지고 바로 준비하고 화장실 네. 갔다가 옷 입고 이제 나가시게. 네, 근데 요새 하도 새로 나온 그 유닛들은 사이즈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쪽이 말씀드린 대로 아까 샤워룸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는 아. 샤워룸, 하나는 욕조로 되어 있으세요. 이제 하나는 목욕, 하나는 이제 일반 샤워만 할 수 있는 곳으로 네. 이렇게요. 이렇게 맞아요. 화장실도 2개 있고 방도 2개 있고 하니까 딱 음. 적당한 것 같아요. 제일 인기 있는 게 사실 투베드, 투베스죠. 네, 가장 그렇죠. 그리고 왜냐면 가족분들이 살기에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제 커플들도 이제 살기 넉넉한 공간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쇼룸 오면 고객분들이 이제 조금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게, 네.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냐고 하시는데, 이거는 아. 다 이제 디자인 아이디어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볼게요. 네. 쭉 보면은 이제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이런 가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포함이 다 되어 있지 않고, 네. 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보는 흰 색깔 페인트 벽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 디자인 아이템이라는 걸 감안하시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하세요. 지금 이거 침대는 이제 킹 사이즈 이상인 것 같은데요. 딱 네네, 보기에도. 이거는 킹 사이즈예요. 아. 근데 킹 사이즈가 들어옴에도 이렇게 공간이 남기 때문에 그쵸. 퀸을 넣으면 솔직히 여기 데스크 하나를 놓을 정도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방이 안방이 되게 잘 빠진 거라고 보실 수 있으세요. 콘도가 엄청 작게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리고 사이즈 중요하지만 레이아웃이 가장 그쵸. 커요. 어떻게 그 레이아웃을 빼냐. 외부 디자인이 예쁜 콘도들 있잖아요. 뭐 네네. 동그랗게 돼 있거나 그런 음. 경우에는 이제 내부에 동그란 기둥이 들어가 있다거나 네, 좀 네. 우리가 한국에서 생각지 못했던 이제 그런 디자인이 이제 내부에 들어가 버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 또 가구 배치가 되게 힘들어요. 그게 나중에 진짜 사고 파실 때도 큰 이제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투베드인데 컬러 스킴 자체가 좀 밝게 나온 컬러 스킴이에요. 그러니까 우드 스타일이네요. 네. 저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여기를 발코니라고 부르는데 네. 캐나다 특징상 발코니는 항상 거의 대부분 넓게 나와요. 아, 엄청 넓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왜 밖에 나올 수 있는 이제 퍼니처 같은 거 다 해놓으시고 네. 이런 아웃도어 공간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발코니를 좀 넓게 빼는 경우가 많아요. 콘도들 이제 고층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뷰가 잘 나오는 것들도 있죠. 네네, 맞아요. 확실히. 고층 콘도가 가치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뷰가 있으면 있을수록 그 가격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네. 뷰가 막히고 안 막히고의 차이가 커요. 이게 네. 위치상 아마 프레이저 리버 같은데요? 네, 맞아요. 프레즈 리버. 네. 그 근데 여기도 뒤쪽은 당연히 포켓틀라? 그 보이는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확실히 네. 뷰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어요. 빌딩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뷰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는 이제 염두에 두시는 게 좋죠. 이 지역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네네. 네. 지역이 너무 네. 광범위하고. 아, 그거는 이따가 꼭 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잠깐 여유가 생겨서 혼자 보고 있는데 좋네요. 역시 새 집이라서. 이거 커피 내리는 건가? 커피는 좋아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마시는 건 잘 못해서. 전자레인지가 아래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오븐 같은데 집에서도 오븐 많이 쓰는데 생각보다 좋은 것 같아요. 있고 없고 차이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식기세척기가 요즘 다 들어가 있고 이런 거 뭔가 관심은 있는데 사실 이런 데 소비를 잘 안 해가지고 예뻐요. 갖고 싶은데 뭐 정확히는 돈이 없네요. 이런 소파도 좋죠. 좋은데 다 캐나다는 좀 비싸더라고요. 이렇게 자잘한 가구들이 생각보다 돈이 되게 많이 나와요. 특히 이런 그림 하나 걸고 싶어도 사실 다 돈이라서 저는 아직 좀 먼 것 같아요. 한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원베드 들어왔습니다. 네. 좀 다르네요. 네, 확실히 사이즈가 작아졌죠. 그럼 일단 사이즈 자체가 이제 궁금한데, 그럼 아까 저희가 봤던 투베드, 투베스 같은 네. 경우는 이제 거기가 지금 대략적으로 809스퀘어핏이라서 네. 평수로 하면 약간 22평 조금 넘는 사이즈고. 한국에서 22평 정도 사이즈 네,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여기는 이제 원베드룸이라 가지고 사이즈는 490스퀘어핏이고 이제 한국 평수로 하면 14평 조금 안 되는 평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추세가 계속 작아지는 추세이네요. 네. 지금 이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나올 이제 원베드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전에는 진짜 한 층에 한 8개 들어왔었는데 지금은 10개에서 12개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이즈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네, 톤이 약간 어둡네요.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되게 선호하는데 이제 네네. 집이 밝아야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 대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프로젝트를 항상 할 때마다 색깔을 고르실 수가 있으세요.
뭐 밝은 쪽이 하나 있고 어두운 쪽이 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차이가 나잖아요. 선호도에 따라 가지고 다크한 거랑 라이트한 거랑 차이가 나시죠. 그리고 보시면 이거 어플라이언스도 조금씩 작아졌어. 아, 그게 이제 네. 냉장고네요? 냉장고, 냉동실. 그래도 여기가 원베드 치고 좋은 게 이런 아일랜드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수납 공간이 이게 L 쉐이프라 가지고 이런 공간들이 많이 있다는 점. 왜냐면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공간이 작다 보니까 그만큼 넣어야 될 곳이 많은데 이런 수납 공간이 많으면 확실히 활용도가 되게 크죠. 원베드는 커플이 산다면 되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네, 싱글분이나 아니면 커플분까지 딱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솔직히 싱글로 살기에는 좀 이제 사는 것도 비싸고 렌트도 네. 좀 비싼 건 네, 네. 사실이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보통 가격대가 어느 정도 나오죠? 40만 후반부터 시작해요. 아, 파킹 40만 없는 후반. 걸로. 네. 그럼 보통 이제 50만 정도 네네, 시작을 50만 하고. 정도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제일 편하시고 네. 그리고 파킹이 있고 없고가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 맞아요. 이거 캐나다에서 알게 된 건데 네. 좀 파킹에 대한 가격이 좀 신기하게 책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그것도 올라요, 가격이. 네. 예전에는 한 2천만 원? 네. 뭐 그 정도 됐는데 지금은 기본으로 4천만 원. 그러니까 넘어가니까. 내 파킹 자리 하나 사는데 4천만 원을 주고 사야 된다. 약간 네, 이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사랑 되게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왜냐면 네. 예전에는 모든 유닛에 파킹 하나 주는 게 너무 흔했는데 지금 현재는 정부 자체에서도 이 차의 그런 이용률을 줄이기 위해서 네. 파킹을 유닛별로 다 제공 안 한다고 아, 그런 하시더라고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 되게 커요. 그래서 원베드룸이나 주니어 원베드룸 같은 경우 거의 파킹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근데 솔직히 이거 제 생각이지만 네. 캐나다에서 차 없이 생활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죠. 근데 여기 집은 이제 원베드여서 아까보다는 뭐 어떻게 작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빙룸을 막상. 보니까 네, 맞아요. 되게 넓네요. 저도 항상 고객분들께 말씀드린 게 특히 한국분 입장에서 너무 이게 사이즈 작아 보이잖아요. 얘기로만 들으면. 그쵸.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오셔가지고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게 그리고 여기가 요새는 실링을 다 높게 하는 추세라 가지고 이게 9풋 실링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간이 좀 더 넓어 보이는 효과는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창문도 보시면 이제 다 통유리 창으로 나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밖이 되게 넓어요. 근데 원베드도 발코니가 되게 넓죠. 네. 아, 이런 야경이라면 좋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서양을 좋아합니다. 노을 지는 거 한국에서는 보통 좋아하시는구나. 남동양이지만 네네. 저는 좀 서양이 좋더라고요. 거기 옆에 쭉 깔리는 노을 있잖아요. 너무 이쁘죠. 아, 내가 캐나다에 이러려고 왔구나 좀 이런 네, 생각 그 들 때가 보고만 있고. 있어 그냥 힐링되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또 이렇게 여기 되게 예쁘긴 한데 이제 TV를 가운데 놓고 이제 이쪽에 일자형 소파를 놓고 하는 원베드가 되게 정석적인 것 같아요. 네, 티피컬한 원베드라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사고 싶어지는데. 아, 그리고 좀 다른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캐나다 110V입니다. 한국에서 220 쓰지만 여기는 이렇게 미국처럼 110V 쓰는데 이게 아래 입이 있어요, 입이. 주방도 솔직히 말해서 지금 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이닝 테이블 따로 안 하셔도 여기서 다 먹고 뭐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붙어서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빠질 수도 건설에서 있나요? 제공하는 경우에 무조건 붙여서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플로어 플랜이 아일랜드가 있고 없고가 있기 때문에 그 평형대를 잘 보시는 게 좋죠. 네. 그럼 방도 한번 궁금한데 봐도 네. 괜찮을까요? 여기 이제 원베드는 여기는 퀸 사이즈예요. 네. 퀸 사이즈 놓고 이 정도 공간이 남는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시죠. 대신에 옆은 좀 공간이 많이 남아 있네요. 네, 그리고 여기가 이제 옷장으로 나와 있어요. 아까 저희가 투베드룸에 봤던 안방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시죠? 그렇죠. 제가 사는 곳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딱 사이즈가. 네네네. 네, 근데 이제 개인적인 입장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살만합니다. 네, 넓으면 좋겠지만 그렇죠. 또 살 수 없으면은 그 사이즈로 못 내죠. 네. 건설사들도 네, 안 팔리면 못 만들죠. 네, 맞아요. 방에 거의 카펫이 많이 들어왔는데 요새는 대부분 라미네이트 플로어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아, 맞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어디 렌트나 아니면 네. 집을 찾아볼 때 아래에 네. 카펫이 깔려 있으면은 네, 되게 네. 안 된다 무조건 이런 분들 많죠. 한번 외국에서 카펫 생활을 하셔보시면은 딱 둘로 나뉘어요. 아, 네. 카펫이 따뜻해서 좋다. 아니면은 이거 관리 안 돼서 너무 더럽다. 네네네네. 네, 맞아요. 근데 저처럼 귀찮아 하시는 분들 절대 네. 카펫 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또 큰 게 뭔가 흘렸을 때 얼룩이
네, 못 없애기로- 견디시는 분들 있어요. 색깔 다른 부분. 딱 한국형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런 형태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충분히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명까지 딱 가능한 사이즈니까. 다들 뭐 하우스를 꿈꾼다고는 하지만 여기 사실 하우스와 가격대가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네, 차이가. 네, 그렇죠. 그것도 꼭 한번 저희 따로 얘기해봐요. 네, 가격에 대한 너무나 얘기 좋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렇죠. 네, 이제는 좀 자리에 앉아서 좀 질문 좀 많이 드리려고 이렇게 네, 한번 이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방금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얘기 많이 나눴잖아요. 가장 무난한 질문이죠. 사람들 제일 궁금한 거. 왜 네. 콘도를 사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가격이죠. 우선은 먼저 네, 가격이 그렇죠. 하우스랑 타운하우스 비해서는 당연히 더 저렴한 편이고, 네. 그리고 첫 집으로 솔직히 하우스로 하기 너무 힘들거든요. 단독 주택 가격대가 최소 15억 넘어가니까 가장 시작하기 좋은 게 콘도기 때문에 콘도로 많이 시작하시고 편리성도 있으시고요. 왜냐면 그쵸. 이제 가끔 가족들이 또 혼자 살든 뭐 그로서리 사가지고 장을 봐가지고 짐도 옮기고 해야 될 텐데, 콘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주차장에 주차하고 유니크에 바로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편하죠, 사실 그게. 네. 이제 날씨가 안 좋을 때 밖에 주차한다는 건 좀 네. 어려워요, 많이. 네, 이제 눈 오면 이제 눈도 치우셔야 되는데 이제 네. 콘도는 그런 걱정이 없으시니까. 특히 이제 이 지역은 지금 BC지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론토에서 좀 오래 살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네네. 처음에 살 때는 콘도가 아니었고 이제 주차도 밖에 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 아침에 이제 일을 가야 되기 때문에 차를 이제 시동을 켜러 나가면은 우선 15분 정도 차를 치워야 돼요, 먼저 눈을.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콘도 처음 이사하고 제일 좋았던 게 사실 지하 주차장이에요. 네, 저도 혹시 사실 그 콘도 좋아요. 운동하세요? 짐? 아, 운동 저는 네, 뭐 아예 안 합니다. 네, 근데 아예 만약에 안 집 1층에 있다면 바로 코 밑앞에 있으면 하지 않을까요? 네, 좋아요. 너무 좋아서 네. 작심삼일을 하고 시도해보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네. 몇 번 실패했고, 네. 근데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네. 아, 오늘 마음 먹을 때 바로 내려가서 운동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올해 목표잖아요. 운동이라는 거. 네. 시작은 했습니다. 너무 좋은 숫자. 시작했는데, 숫자. 네, 뭐 친구들 다 알겠지만, 뭐 금방 안 할 것이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도전해봐야죠. 왜 이게 아파트의 네. 장점인 게 저는 원래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원래 멤버십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집 멤버십이 이제 달달 나가는 게 있는데 네. 콘도를 이사하고 난 뒤에는 집 멤버십을 아예 끄는 게 그쵸. 그냥 내려가면 운동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시간도 어떻게 보면 거의 한 10시, 11시까지 오픈하기 때문에 제 스케줄 맞춰가지고 갈 수 맞아요.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집에서 일 많이 하시죠? 네, 그쵸. 거의 이제 100%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콘도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워크스테이션이 있으니까 네. 바로 그냥 집 밑에만 내려오면 다른 분위기로 또 일을 할 수 있고 더 집중도 더 높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카페가 들어가 있는 경우. 네네. 아, 맞아요. 이거 너무 부러워요. 네. 제가 제일 선호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네네,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카페가 우리 네. 콘도 1층에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사는 곳은 그렇진 않지만 이제 그런 콘도를 보면은 네네. 제일 부럽더라고요. 네. 또 콘도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되게 밀도가 높잖아요. 이게 네. 또 어떻게 보면 스카이트레인이라던가 여기로 좀 역세권에 많이 지어가지고 생활을 네. 편리하게 만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장 볼 때도 뭐 걸어서 볼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고 이거 캐나다에서는 사실 네.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너무 걸어서 장을 보는 건 말이 안 돼요. 네, 맞아요. 네. 정말 가까운 마트도 내가 좀 중심가에 있어야 그나마 10분에 걸어갈 수 있는 거지 네. 차가 없이 장 보는 게 너무 힘든데 네. 이제 콘도들은 대부분 이렇게 역 주변 그리고 마트도 대부분 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본 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네. 이제 1층에 아예 커머셜이 들어와가지고 네. 1층에 아예 공간이 있으시고 뭐 2층부터 4층까지 오피스로도 있으셔가지고 네. 오피스 일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커머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살기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쵸. 1이랑 가까운 곳이니까 편리한 그런 거죠. 분들이 이제 테넌트 막 자주 될 음,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신 거죠. 저희가 지금 와 있는 곳이 모델하우스잖아요. 이제 네. 한국에서 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겠시겠지만 네. 모르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모델하우스가 있는 경우에 아직 집은 없는 거죠? 네, 아직 실제로 네. 지어져 있는 집은 없어요. 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아직 시작은 하지 않았지만 네. 이제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하면서 플로어 플랜 그리고 유닛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맞아요. 저희가 오늘 본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공 예정이 29년 여름이에요. 아, 2029년. 그렇기 때문에 네. 땅도 파지도 않았고 아직 시작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근데 네. 고객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런 이렇게 그냥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땅만 보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유닛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네.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유닛이 지어질 거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갖고 싶다 좀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곳이잖아요. 그게 여기 이제 셀링 포인트인 네, 거죠. 네, 그렇죠. 보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당장 뭐 제가 살 수는 없겠지만 네. 또 이렇게 뭔가 욕심을 좀 가지고 또 집에 돌아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포인트가 네, 되지 저는 않을까. 그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네. 첫 집을 이제 구매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아니면 집을 아직 생각은 없지만 집을 언젠가 사고 싶다는 생각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저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나와서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오셔가지고 보시면 나도 언젠가 이런 집을 갖고 싶다 이런 약간 동기부여 되고 맞아요.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네. 너무 오늘 잘 오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꼭 분양만 있는 게 아니니까 네, 일단 맞아요. 그걸 한번 구분 지어보고 싶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첫 집이든 뭐 집을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께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 네. 좀 대표적인 것들 한번 이제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 분양이 뭔가요? 분양이라는 게 이제 미리 네. 지어지지 않은 프리 컨스트럭션 그 집을 사는 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 이게 왜냐면 프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지어지지 않은 그런 네. 유닛들을 미리 저희가 선점해가지고 사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당연히 장단점이 너무나 확실하죠. 그렇죠. 방금 장점 말해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네. 하지만 단점도 있겠죠? 단점은 불확실성이라는 거. 네. 왜냐면 모든 뭐 완공 연도라든지 관리비까지도 모든 너무 게 중요하죠. 보시면 다 대략적이에요. 항상 그 불확실성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분양으로 하고 싶다면은 이제 그런 유연성이 조금 필요하시긴 해요. 그 외에 제가 전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근데 전매는 어떤 거죠? 전매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는 어사이먼트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분양 모델 하우스 와가지고 계약하신 분들이 네. 몇 년 뒤에 솔직히 이게 지어지기 때문에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공 전에 이 계약서를 다른 분께 파는 거를 전매라고 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9년에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거나 아니면 다른 목적에 의해서 뭐 이거를 판매하고 싶다. 이제 그런 경우를 전매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근데 그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계약서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계약서를 네. 무조건 읽어봐야 되고요. 네. 왜냐면 전매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전매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리얼터 분이랑 상의해가지고 전매를 이제 올리시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매매. 우리가 집을 가서 이제 보고 사는 경우 이제 이런 경우 리세일이라고 하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꼭 분양 콘도가 아니라 이미 다 완공되고 사람들이 사는 콘도들도 있잖아요. 일반 매매라는 게 이제 다 지어진 집을 직접 보고 사실 수 있다는 게 가장 네네. 큰 장점이시고 네. 집을 사시는 분들한테는 초이스가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보고 위치적으로도 어떤 게 더 나한테 맞는지 선택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확실성이 있잖아요. 내가 그쵸. 언제 입주하고 싶으면 그 날짜에 이제 나의 집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이 확실히 작아지죠. 그러면은 이제 좀 넓게 보면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직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네네. 이렇게 내가 발전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들어가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나을 수 있는 선택인 것 같고 리세일하는 경우에는 이제 준비가 되셨거나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해서 들어가 보겠다 네. 이렇게 좀 고를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도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고객분 항상 만날 때 이제 첫 미팅을 하는데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내가 지금 다운 페이먼트랑 네. 그럼 모의고사 충분히 준비되었다 하시면 전 리세일을 대부분 추천을 드려요. 그런데 네. 내가 만약에 이제 막 집을 사기 시작했고 아직은 그런 몰기지라든지 아니면 네. 다운페이가 시간이 걸린다고 네네.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프리세일을 추천드리긴 하거든요.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많고 플랜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본인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방금 이제 얘기해 주셨는데 모기지, 네. 다운페이 대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 이것도 본인이 공부를 해보지 않았다면은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이기도 해요, 사실. 네. 그래서 다운페이가 뭔지 그리고 모기지가 뭔지 좀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네, 너무 당연하죠. 몰기지는 말 그대로 네. 이제 한국으로 치면 주택 대출. 한국에 집을 살 때도 네. 당연히 어느 정도 나의 자금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여기서 이제 그걸 다운 페이먼트라고 불러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집을 보실 때 가장 큰 게 이제 내가 얼만큼 가격이 집이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그쵸. 때문에 저는 이제 몰기지 브로커 분들한테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을 해보셔가지고 꼭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얼마 금액이 있는 건 알 수 있지만 네. 얼마까지 대출받고 이런 거는 이제
바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이제 내 가격대에 맞는 이제 매물을 찾아본 쪽으로 이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왜냐면 개인분마다 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네. 모기지 네. 브로커분이 상담을 하실 때는 네. 그분들이 또 요구하는 서류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 서류 제출하시면 이제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사실 미리 모기지 브로커님께 질문을 드려놨었어요. 네, 네. 네. 상황에 따라 모두 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 사실이지만 되게 보편적인 상황을 한번 물어봤었어요. 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모기지 브로커 JD 리님께 먼저 질문을 드렸었어요. 자, 제 질문은 평균적으로 600K, 60만 달러 콘도 매매를 한다면 보통 어느 정도 연봉에서 어느 정도의 다운페이 모기지로 다가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네, 이제 JD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선 모든 이야기는 빚이 없다는 가정. 다운페이의 경우 15%, 20% 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이하도 그 이상도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시로는 600K 콘도를 예를 들 경우 다운 20%, 120K, 그리고 모기지 80%, 480K, 인컴 10만 불 정도 선에서도 가능하고요. 혹은 다운페이먼트가 20% 이하라면 135K 정도 연봉이 대략적으로 예상은 될 수 있다고 하시네요. 또한 사람들은 보통 몇 년 모기지를 받는지, 그리고 요즘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모기지를 받고 있는지 이제 이 부분도 여쭤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25년에서 30년 정도 총 상환 기간을 받고 요즘 추세는 5년 변동 이자율을 많이 선호하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리스크의 경우에는 이자나 투자 등 각자의 상황을 존중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집을 구매할 때 최대한 보호받으면서 모기지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결국 모든 것은 올바른 전문가를 찾고 각자 처한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또 자세하게 아래도 남겨드리고 링크로도 남겨드릴게요. 이 내용은 제가 좀 더 일반적인 상황을 예시로 든 거기 때문에 각자에 맞는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전문가분들께 네. 직접 여쭤보시고 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자면은 네. 이제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이제 금액과 플러스로 모기지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네. 그 다음에 그 가격대에 맞는 매물을 예를 들어 분양이 될 수도 있고 뭐 일반 매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리얼터 분과 상담해서 찾아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정확하십니다. 네. 그게 딱 제가 추천드리는 스타일이에요. 네. 네. 이렇게 집을 이렇게 한번 봐봤지만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이런 집도 보고 싶고 저런 집도 알아보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검색을 시작하고 어떻게 그 집 뭐 구경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프로세스 한번 살짝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리고 리얼터 분의 역할도 궁금하고요. 네. 당연히 요새는 이제 워낙 모든 정보들이 온라인에 많기 때문에 네. 집을 편하게 온라인을 보실 수 있으세요. 네.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게 이 집의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디테일이 다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내가 만약에 리얼터가 있을 경우에는 리얼터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매물이 보고 싶다. 아니면 이 지역에 나는 한 이만큼 버짓에 어떤 매물들이 보고 싶다 하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리스팅들을 보내드리고 그리고 그 리스팅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직접 이제 예약을 잡아가지고 매물을 직접 보러 가드리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셀러 쪽에서도 무조건 에이전트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셀러랑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셀러 에이전트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쪽 통해서 받는 정보들은 또 바이어분한테 저희가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가장 큰 거는 이제 가격 조정. 그렇죠. 협상이 이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는 제가 바이어 에이전트일 경우에는 바이어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네. 저희 고객분의 최대한 이익을 이끌어내는 게 맞는 거고 제가 만약에 셀러 에이전트일 때는 셀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제가 받을 수 있는 이제 최대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 이제 크리스탈님께서도 메트로 밴쿠버를 담당하시고 계시니까 네. 이쪽 지역에 내가 어떤 게 알아보고 싶다면은 뭐 단순하게 크리스탈님께 그냥 연락을 드려가지고 혹시 제가 이렇게 이쪽에 집을 한번 구해보고 싶은데 이게 같이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라고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네네. 질문을 뭐 전화로 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요새는 전화를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문자로 편하게 얘기를 하셔도 네. 되시고요. 요즘 이제 되게 많은 추세가 DM으로 많이 물어보시잖아요. 네네. DM으로 맞아요. 시작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네네. 저도 솔직히 몇 고객분들 중에 네. DM으로 연락 오셔가지고 이제 클로징까지 가시는 분도 계셔가지고 네. 요새는 진짜 소셜미디어가 너무 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더 편하신 분들도 많아요. 저처럼. 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그렇게 연락 오셨을 때 저는 항상 약간 인펄스, 그러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하는 미팅을 네. 얘기를 드려요. 왜냐면 그분도 막상 이제 집을 사러 오셨는데 아니면 집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고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먼저 그런 실제로 보는 미팅을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스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BC의 메트로 밴쿠버의 이런 지역의 콘도를 살면서 살아가는 거에 대한 생각이라던가 아니면 뭐 투자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셔도 괜찮고 그냥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 콘도를 분양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이제 그 콘도를 분양 받음으로써 이제 저의 커리어 자체도 완전 바뀌었어요. 네. 원래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처음 분양을 받고 난 뒤에 이런 정보를 제가 몰랐기 때문에 시작을 못했던 건데 이런 정보를 알았다면 진작에 시작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제 지인분들한테 막 알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얼터라는 직업도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제 제가 콘도에 살고 있는데 이 콘도에 대해서 너무 만족스러운 게 직접 이제 들어가 살다 보니까 확실히 그 집에서 오는 안정감이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투자로 관점으로 샀다가 나중에는 이제 진짜 저의 집으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저와 같은 이제 이민자분들이 그런 감정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조금만 더 노력해가지고 약간 장기적인 계획을 삼아가지고 네.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면 그거는 이제 나중에 돼서는 나의 이제 집이 되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가장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뭐 내 집 마련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니까 뭐 네네. 옳다 그르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지금 잘 하고 계시고 그거에 네.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신다는 얘기로 이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이제 네, 이야기이기 때문에. 네, 사실 대부분이 아마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노력해 나가면서 사는 거고 내가 뭔가 하나를 이렇게 얻어가고 이제 네. 생길 때마다 더 네. 열심히 살아가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네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크리스탈님과 함께 콘도 투어를 해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완전히 열심히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아, 네. 약간 좀- 일적인 것도 있지만 네. 너무 그런 느낌이 안 들게 잘 해주셔가지고 네. 그리고 항상 이제 저희가 좀 공통 분야가 네. 저도 투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네, 항상 키러님 이제 포스팅이라든지 유튜브를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네. 실제로 뵈가지고 말씀드리니까 훨씬 더 내가 봤던 분이 왜 그걸 보게 됐는지 이제 알게 되는. 아유, 좋은 말씀 네, 말씀 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너무 기대가 돼요. 네, 앞으로도 이렇게 좀 이제 현실적이고 좀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네네네. 오늘 기회가 된다면 저도 항상 네, 이제 불러주세요. 이런 이야기 좀 더 나눠볼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 투자나 예를 들어 뭐 콘도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네. 10분의 1도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네, 아직 갈 길이 많죠. 네. 무궁무진하니까. 오늘은 정말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심지어 콘도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께서도 이렇게 콘도가 생겼고 이렇게 저렇게 사는구나 이제 이런 거 한번 편하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준비해본 영상이니까요. 네. 네. 제가 근데 처음이었어가지고 이렇게 좀 네. 약간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이제 다음 저도 처음이어서 네, 잘했는지는 뭐 망해도 같이 망한 거니까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오늘- 힘을 주시니까 용기를 북돋워 주셔가지고 네. 네.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엔 더 이제 재밌는 컨텐츠 또 준비할 거니까요. 그때 또 뵐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봐주신 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캐나더트 키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크리스탈 리얼스였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